우리가 이제 방금 변곡점과 오목과 볼록까지를 공부하면서 미적분에서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준비가 됐다. 수투에서는 그냥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만 알면 어차피 다항함수, 즉 뭐 2차, 3차, 4차는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뭐 W로 그리면 되겠다, 아니면 3차 함수면 쓱쓱쓱 그리면 되겠다 라는 걸 알겠지만, 이제 지수함수, 다항함수, 삼각함수, 로그함수 등등이 이제 곱하거나 합성되거나 등등 복잡하게 생겼을 때 그 친구를 이제 미분을 통해서, 이계도함수, 더블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관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좀 관찰을 해야 될 것들이 많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것들을 기본적으로 봐야 될지를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항함수는 그냥 정의역이 실수 전체예요. 그러니까 뭐 다 그리면 돼. 근데 로그 함수라든지 아니면 유리 함수여서 분모에 1이 들어가면 안 된다 라든지, 이제부터는 정의역을 좀 제대로 먼저 확인을 하시는 걸 다시금 신경 써주셔야 돼. 당연히 정의역을 따지면서 치역도 미리 예상할 수 있으면 좋겠지. 얘가 뭐 발산을 하겠구나, 아니면 삼각함수니가 1이랑 마이너스 1 사이에만 있겠구나, 뭐 지수함수니까 점점 점근선이 향해 가겠구나 등등을 보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선대칭 함수를 합성하면 선대칭이 됩니다 라고 했었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함수가 대칭성이나 주기성을 갖고 있진 않을까? 이런 것도 그래프를 그려보기 전에 한번 들여다보면 그래프가 좀 수월하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 당연히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절편들이 있을 테니까 문제의 필요에 따라서 x절편이나 y절편 등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해두는 게 좋겠지. 자, 그 다음 이제 당연히 증감, 그리고 극대극소도 당연히 따져야 되고, 이제는 함수의 증감과 극대극소뿐만 아니라 뭐까지 봐야 되는 거냐면 오목과 볼록, 그냥 볼록성이라고 할게요. 증가긴 증가할 건데 아래로 볼록으로 커질 건지 위로 볼록으로 커질 건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볼록성이 바뀌는 지점인 변곡점, 그게 어디에 잡히는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점근선 내지는 극한값. 이 6가지들을 다 신경을 쓰면서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 점근선 같은 경우는 지수로그 함수에 주로 발생을 할 것이고, 극한값 같은 경우는 이제 x가 무한대로 가면 또는 0으로 가면 그래프가 뻗어나갈 건가 아니면 어디로 수렴할 건가, 이런 것들을 관찰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그 중에서 뭐 정의역과 치역은 문제를 보면 당연히 알 테니까 대칭성과 주기성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선대칭에 관한 표현부터 한 번만 리마인드 해볼게. x 이퀄 a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거를 함수식으로 쓰면 승훈아 어떻게 돼요? fx-a. 바로 이제 처형 들어갈 겁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내가 질문을 하면 책을 좀 들여다보라고 했죠. 없는 거 묻지 않는다고. 내가 네 대가리에 기대를 하겠니? 안 한다고. 읽어. 이게 성립을 하면 이게 x 이퀄 a에 대해 대칭이다 라는 표현이겠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직관적인 표현은 이걸 거야. f의 a 더하기 x는 f의 a-x다. 그쵸? 이것도 a에 대한 대칭이다. 당연히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y축 대칭, 우함수가 될 텐데, y축 대칭은 a자리가 0인 거니까 fx하고 f의 마이너스 x가 똑같으면 당연히 우함수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함수는 어디에 합성돼도 그 전체를 무슨 함수로 만든다? 우함수로 만든다예요. 자, 그 다음 또 점대칭에 관한 표현을 봅시다. 이건 기본적인 표현들이니까. 자, 민준아, 어떤 함수가 점 a, b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것은 어떤 식을 만족하면 되죠?
이것을 만족하는 것을 A, B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읽어내면 되겠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표현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F의 A 더하기 X 더하기 F의 A 마이너스 X는 2B다. 이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지. A 기준, 오른쪽으로 X 간 거랑 왼쪽으로 X 간 거의 합이 항상 2B로 일정하다. 요렇게 이렇게 생긴 거니까 점대칭 함수로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자, 이 중 0,0에 대해서 대칭인 거, 원점 대칭을 우리는 기함수라고 부르고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인 거, 이것을 우리는 기함수다라고 읽겠죠. 자, 그 다음 주기성도 마찬가지. 주기성은 쉽습니다. F의 X 플러스의 P가 fx다. 뭐 이렇게 주어지면 당연히 주기가 p다라고 읽어내 주셔야 된다. 맞나요? 자, 이 중 두 가지만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박스 밑에 적어놓은 거. 우함수, 즉 선대칭 함수는 어디에다가 합성돼도 그 전체를 선대칭으로 만든다 그랬어. 또 주기함수는 어떤 함수에 합성이 되어도 주기성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y는 ln x-2의 전체 제곱 이런 함수를 보자. ln x라는 함수 안에 이와 같이 생긴 2차 함수가 합성된 거야. 근데 도현아, 얘는 어디 대칭이니? 그렇다면 로그를 취한 것까지 전체도 싹 다 어디 대칭이다? x는 2에 대해서 대칭일 거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2보다 오른쪽만 빨리 그린 다음에 복사해주면 된다는 뜻이겠지. 자, 주기성도 마찬가지야. y는 2의 sin x승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 이거는 2의 x승에 sin x가 합성된 건데 제호야, sin x는 주기가 얼마니까? 그러니까 얘 또한 주기가 얼마일 것이다? 2파이. 왜냐면 실제로 x 대신에 x 플러스 2파이 넣어봐. 여전히 sin x가 되겠지. 그럼 똑같은 게 성립한다는 거니까 요것 또한 주기함수가 된다요. 오케이? 이것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 실제 기출문제는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2의 x-의 2분의 1의 제곱승 곱하기 sin 파이 x. 자, 얘 딱 봐도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 2분의 1의 대칭일 거야. 왜냐면 선대칭 함수가 합성됐으니까. 그 다음에 얘도 사인 함수로, 얘들아 이건 수원 때도 하는 얘긴데 기함수라고만 받아들이면 바보지. 사인 함수는 다른 점대칭도 갖고 있고 다른 선대칭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제호야, 주기가 얼마니 얘? 그러면 요렇게 생긴 여기가 2고, 그렇다는 건 절반 여기가 1이고 또 절반 여기가 2분의 1이어서 사인 함수는 2분의 1에 대해서 선대칭이 나겠지. 그러면 얘도 똑같이 선대칭이니까 그들을 곱해도 여전히 얘는 어디 대칭일 것이다? x는 2분의 1에 대하여 대칭일 것이다. 됐냐? 물론 이거를 남발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x 이퀄 1에 대해서 대칭인 거랑 x 이퀄 2에 대해서 대칭을 곱하면 어떻게 되게? 몰라요, 그런 건. 똑같은 것끼리일 때만 똑같이 대칭인 거지 1에서 대칭이랑 2에서 대칭 곱하면 뭐 3에서 대칭 이런 거 전혀 모르니까 그런 건 하시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칭성과 주기성은 미분을 하기 전에 먼저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자라는 거. 자, 그 다음 절편 대입하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증감과 극값 방금 하고 왔으니까 넘어갈게요. 볼록성과 변곡점 관찰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점근선과 극한값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특히 지수로그 함수일 때는 점근선, 그 다음에 극한값 관찰을 잘 해주셔야 돼. 물론 점근선이 뭐였는지는 당연히 아실 테고요. 극한을 생각해보면 돼.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일단 거기 하품하신 아저씨 y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식을 보자마자 너는 이거는 일단 어떻겠구나 혹시 느껴지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생길 때까지 생각하면 돼요. 고개를 도리도리 하면 내가 넘어갈 줄 알아? 개새끼야? x제곱 플러스 1분의 1 뭐 느끼시는 거 없어? 몸으로 느껴.
방금 공부하고 온 거야. x제곱이 어떤 함수니? 그래.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1, x자리 마이너스 x 넣어봐. 그치. 그래서 일단 쟤는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일단 y축 대칭이겠구나 이런 걸 느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도 느낄 수 있을 거냐? 이제 x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면 이 값은 뭐가 되겠니? 0이 되겠지.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그렇다는 건 얘는 점근선이 무슨 축이겠구만. x축이겠네. 이런 걸 느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시작하시라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점근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물론 x축 또는 y축이 점근선이 아닌 경우도 있어. 어떤 형태일 때 많이 나올 거냐면 유리함수일 때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봐봐. y는 x 더하기 x 플러스 1과 같은 걸 봐봐요. 얘는 x가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여기야 뭐 그대로 무한대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돼? 0에 가까워지지.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얘는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y는 x라는 것과 굉장히 흡사하겠지. 흡사. 똑같진 않아요. 그러면 x축 또는 y축, 즉 세로선이나 가로선 말고의 점근선도 유리함수에서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쟤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y는 x가 이렇게 있지 않냐? 처음에는 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y는 x랑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 거를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부분은 거의 없을 거니까 y는 x 플러스 에헤 정도네. 그럼 y는 x는 비슷할 거니까 이게 점근선이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또 승훈아 혹시 이거 대칭성도 느껴지는 거 뭐 없니? 미안. 지후 어떤 대칭성 느껴집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원래에서 정확히 어떻게 돼? 정확히 마이너스 되는 거 보이지? 그 말은 무슨 함수야 이거? 기함수. 그렇다는 건 이쪽만 내가 잘 그리면 반대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얘는 y축도 점근선이고요. 그 다음에 y는 x도 점근선입니다. 됐냐? 자, 그러면 내가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 예를 들어서 x 플러스의 1분의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의 4와 같은 유리식이 나왔다고 치자. 미적분에서 가분수 형태의 식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바꾸라 그랬니? 대분수 형태로 찢으라 그랬어. 왜? 그래야 미분이 쉽거든. 이거 그대로 미분한다 생각해봐. 분모제곱분의 미분 가만히 미분 되게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얘를 가분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대분수 형태로 바꾸자. 밖으로 얼마나 빼낼 수 있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세로 셈해보면 됩니다. 자, 승훈아 일단 몇 x 들어가? 불러. 자, 따라서 얘는 일단 보자마자 얘는 얼마만큼 밖으로 삐져나오고 2x 플러스 1만큼 밖으로 삐져나오고 남아있는 것이 나머지가 3이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 미분이 훨씬 쉽지. 뿐더러 무엇을 볼 수 있을 거냐? 이거 x가 무한대로 가면 거진 뭐랑 비슷하게? 2x 플러스 1과 거진 비슷하겠지. 왜? 이 부분이 뭘로 갈 거니까? 0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보자. 이런 그래프를 만났을 때 네가 해야 될 거 첫 번째. 1번부터 해보자. 정의역을 생각해봐. 이거 x에 뭐 못 들어가겠구만. 마이너스 1 못 들어가겠네. 그게 점근선이 될 거야. 그 다음 대칭성과 주기성. 그건 잘 없는 것 같아. 잘 모르겠다 쳐. 그 다음 3번 절편. 뭐 이따 필요하면 하고. 4번 증가면 미분 해봐야 아니까 안 하고요. 5번 볼록수도 미분 해봐야 되니까 일단 넘어갈게. 6번 점근선. x가 무한대로 가면 요 부분 때문에 2x 플러스 1과 굉장히 비슷하겠구나. 그래서 2x 플러스 1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자, 생각해볼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이 부분 무슨 수?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양수. 그러면 2x 플러스 1보다 뭐 하긴 한 거야? 크긴 한 거지. 근데 이제 갈수록 여기에 가까워져. 그래서 쟤랑 그래프 비슷한데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2x 플러스 1을 접는 형태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거 무슨 수됨? 음수됨. 그럼 2x 플러스 1보다 살짝이라도 뭐 한 거야? 작은 거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못 집어넣지? 그게 무슨 말이야?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이 부분 무한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한대에서부터 내려왔다가 다시 증가하면서 점근. 얘는 점근선 따라 쭉 올라오다가 극대 찍고 x 이퀄 마이너스 1에 점근 하는 그래프가 될 거라고.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제 미분을 통해 이 정도의 극소, 극대를 따질 수 있겠지. 미분할 때도 마찬가지. 그대로 미분하는 게 아니고 대분수 형태로 바꿔놓고 미분하라 이거 몇 번이나 얘기하니까 다음에 이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얘기는 힘겨루기입니다. 자, 우리가 배운 네 가지 함수, 다항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중에서 삼각함수는 탄젠트 빼고는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그냥 진동하잖냐. 그래서 걔 빼고요. 지수함수, 그 다음에 로그함수, 다항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얘네는 셋 다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는 친구들이지. 그냥 기본형 봐봐. 지수함수 2의 x승 보세요. 로그함수 lnx 보세요. 다항함수 x 뭐 이런 거 보세요. 뭐 x n승 뭐 이런 거 보세요. 셋 다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발산하지. 맞냐? 그러면 원래라면 봐봐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x승 분의 lnx. 수투마인드로 하면 꼴관처럼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거든. 근데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최고차항의 개수로 수렴한다. 이거는 수투 얘기고 초람수들끼리니까 그런 짓을 못하지 않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정상인데 알아두자고. 힘겨루기. 바로 지수함수가 다항함수보다 힘이 개세고요. 다항함수는 로그함수보다 힘이 개셉니다. 실제로 그래프로 이런 직관적인 해석을 해주시면 돼. y는 x가 이렇지. y는 2의 x승 이렇지. y는 lnx 이렇게 생겼지. 셋 다 무한대로 가지만 지수함수는 아주 빨리 올라가지. 지수함수가 올라가는 그 형태를 우리가 기하급수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기하급수가 지수함수의 형태에서 나온 거라는 건 좀 알아둬요. 그냥 상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얘는 산술급수적으로 올라가. 이건 알 필요 없어. 로그함수도 흐물흐물하게 올라가겠지. 따라서 똑같은 무한대여도요.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분의 얘는 뭘로 수렴하겠니? 분모가 힘이 더 세. 빌 게이츠고 이재용이야. 0으로 가겠지. 맞나? 마찬가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lnx는 둘 다 무한대로 가는데 x가 힘이 더 세다고.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0으로 수렴을 할 것이야. 이때 다항함수의 차수가 몇 차든 간에 상관없고요. 지수함수의 밑이 얼마든 간에 상관없고 로그함수의 밑이 얼마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수함수가 다항함수보다 다항함수가 로그함수보다 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1의 x승 분의 1억의 아니 x의 1억승. 초반에는 누가 크겠냐? 얘가 꽤 클 거야. 초반엔. 그쵸? 왜냐면 2를 1억승 한 거는 1.1 두 번 한 것보다 훨씬 클 테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제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아무리 1.1 미비하게 커지더라도 얘가 처음에는 x의 1억승이 존나게 클 것 같지만은 나중에 가면 무조건 지수함수가 이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괄호 이거 부동호 3개나 쓴 건 존나 크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수학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물리에서도 쓰겠다, 그지? 물리 같은 데 쓰지 않냐?
뭔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런 거. 아무튼 그런 뜻이에요. 지수함수가 무조건 다항은 무조건 로그보다 힘이 세다 라는 걸 알아두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래프의 개형 관찰에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봐봐. 빠빠라빠빠빠 미분 없이 잠깐만 해볼게. y는 2의 x승분의 x라는 그래프를 한번 관찰해보자. 자, 일단 정의역 관찰할게. 못 집어넣는 x 있니? 없어요. 그치? 그러면 대충 절편 볼까? 어디 컴마 0? 0,0 정도 가겠지.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생각해보자. 그러면 분자는 마이너스 무한대고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은 뭐에 가깝냐? 0에 우극한 정도지. 그러면 0분의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존나 마이너스가 되겠지. 존나 무한대가 되겠지. 부호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겠니? 0으로 가겠지. 근데 그러면 점근선이 x축인 거 알겠지?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x축에 점근하려면 아볼로 가야 되게 위볼로 가야 되게? 점근하려면 아볼로 가야 되겠지. 그래야 쓱 가겠지. 맞냐? 그러면 내가 비록 미분은 안 해봤지만 위로볼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아볼로 이렇게 내려갈 거니 대충 요 사이에 뭔가 이런 느낌으로 한번 스르르르륵 위볼에서 아볼로 바뀌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로 좀 합당한 추론을 할 수가 있겠지. 이 정도의 그래프 개형은 얼추 예상을 해두고 실제로 미분을 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도 원래 그냥 교과서에서 가르칠 때는 증감표 그려가지고 x가 기울기가 0 되는 x가 구한 다음에 F'의 부호가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되니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지니까 라고 배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라고 0에서 0이면 뭐 이렇게 생겼겠지 하고 빨리빨리 그릴 수 있잖아. 그 짓거리를 이 초월함수에 대해서도 좀 할 수 있게끔 개형을 상상하는 능력을 좀 연습해보자 이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힘겨루기, 점근선 등등등. 내가 아까 말한 기본적 마인드 6가지라고. 마찬가지 이런 것도 한번 예상해 내볼까? y는 x분의 ln x. 예원아 일단 정의역 생각해봐. 못 집어넣는 x 있니? 0밖에 못 집어넣나? 그럼 딴 거 마이너스 3 같은 거 넣어도 되니? 1? 1은 왜 또? 1은 되는데요. 분모 때문에 0은 안 돼. 근데 분자 때문에 음수도 안 되지 않나? 결국 정의역은 x가 뭐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다 라는 걸 먼저 판단하라고. 그것조차 못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대충 지나는 점 찾아보자. 도현아 뭐 어디 지나는 점 같은 거 보여요? 1,0 좀 지나겠네. 자, 그 다음에 극한값을 생각해보자. x가 0에 굉장히 가까워봐. 그러면 분모는 0의 플러스야. 그 다음에 ln 0의 플러스는 뭐지? 로그함수 그래프 생각해봐. 마이너스 무한대지. 로그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 0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존나게 작은 무한대야.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겠지. 오케이? 그 다음 x가 무한대로 가면 둘 다 무한대지만 누구의 힘이 더 세다고? 다항 함수의 힘이 더 세다고. 그럼 나중엔 0으로 가겠네. 0으로 가려면 이렇게 점근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사이에 뭔가 또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점근 예상을 할 수 있겠지. 물론 여기가 이지랄 할 건지 홀롤롤 할 건지는 당연히 미분을 해봐야 되지만 대충 가다가 내려오겠지. 그 다음에 실제로 미분을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걸 니네가 나중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y는 x 곱하기 ln x를 보자. 자, 예원아 정의역부터 관찰해봐. 오케이. 0보다 큰 것만 놔야 되겠다. 그 다음 대충 지나는 점은 있을까? 1,0 정도 지나겠다. 그지? 1,0. 그 다음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보자. 나도 무한대 너도 무한대 곱셈이면 뭐 같이 무한대로 가겠지.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쓱 갈 겁니다. 그 다음 0일 때를 생각해 볼게. 0일 때 가면 얘는 0의 우극한이고요.
얘는 ln 0의 우극한이니까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지. 그러면 0이랑 무한대가 만나면 어떻게 돼?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힘의 세기를 생각해봐. 힘의 세기는 그 목소리의 크기라 생각하면 돼. 나 0으로 가고 싶어. 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싶어. 근데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큰 거야? X의 목소리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네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가 갈 거임 하면 0으로 갑니다. 이거는. 그러나 물론 0을 넣을 수는 있니 없니? 없지.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0으로 수렴 하나 0을 대입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분을 해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물론 더 디테일한 것들, 증감과 볼록은 미분을 해야 되겠지만 미분하기 전에 얼추 알고 미분하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고 미분해보는 거랑 전혀 다르거든요. 이해돼요? 왜? 아무런 개형도 파악을 못하면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을 찾자마자 너는 바로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또 따지러 가야 되지 않냐? 근데 만약에 대충 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는 게 대충 예측이 되면 당연히 기울기가 0인 점을 찾기만 해도 아 왼쪽이 어련히 극대겠지 오른쪽이 어련히 극소겠지 알고 빨리 그릴 수 있을 거 아니냐. 오케이? 오늘 숙제로 그래프 그려보면 알겠지만 수투의 한 문제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한 2배는 처음 할 땐 걸릴 거예요. 그거를 빨리 익숙해져야 더 어려운 문제를 풀겠지. 4점짜리를. 자, 그래서 지수함수가 다 항함수보다 세고 lnx보다 더 세다라는 거를 공부한 상태로 이제 두 번째. 방금 했었던 거. 결국 대충 그래프의 개형을 알면 미분하기 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를 대표적인 함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 나오는 거 지수함수 곱하기 다항함수예요. 얘는 미분을 하기 전에 꽤 많은 정보를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당연히 뭐 x축과의 교점 등은 관찰하면 될 건데 이때 봐봐. 여기 있는 지수함수가 단순히 뭐 2의 x승 아니면 뭐 2분의 x승과 같이 뭐 뒤에 덧셈 뺄셈이 없는 그냥 지수함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쟤는 부호가 항상 무슨 수니? 항상 양수지. 그렇다는 건 x축과의 교점, 즉 0이 될까 말까는 무조건 누가 결정하겠니? 다항함수가 결정했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수함수에다가 다항함수가 곱해지면 x축과의 교점은 이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과 동일할 거라고. 됐냐? 이런 것들을 미리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뭐 당연히 이제 극한값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니면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등등을 관찰해 볼 거예요. 몇 가지 예시만 보여드리는 거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연습삼아 몇 개만 보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fx란 친구가 2의 x승 곱하기 x-의 1이다라고 해봅시다. 자, 미분하기 전에 대충 그래프의 개형을 예상을 해볼 겁니다. 자, 민준아, 얘는 부호가 어디서만 바뀔까? 1에서만 바뀌겠지. 1보다 클 땐 무슨 수니? 전체가 1보다 작을 때는 그래서 대충 이 드르륵의 영역의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일단 생각해두고 그 다음에 극한값. 승훈아,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그러면 나중에 그래프는 이렇게 뻗어가겠군.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제호에 어떻게 될까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싶어해. 근데 얘는 어디로 가고 싶어해? 0으로 가고 싶어하지. 누구의 주장이 더 세다고? 지수함수. 그럼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점근선은 무슨 축일 거다? x 축일 거다. 근데 밑인데 점근해야 되니까 어디로 볼록으로 이렇게 가겠어? 위로 볼록으로 가야 점근하겠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위로 볼록으로 오다가 여기서 뭔가 해프닝이 일어나고 이렇게 무한대로 갈 거니까 뭐 대충 이렇게 뭐 가다가 뭐 대충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아닐까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지. 맞나요? 자, 그래서 실제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f'x는 어떻게 되냐? 자, 지수함수랑 다항함수가 곱해진 거는 특징이 뭐였어? 지수함수는 어차피 생김새 똑같이 남는 거였지? 그리고 곱해 미분하면 돼. 미분하면 1 나오고 가만히 미분할 때 얘는 미분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가만히 계시는 x-1이 나오면서 x 곱하기 2의 x승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또 f의 더블 프라임까지 졸리신 아저씨 미분하세요. 뭐가 문제인데? 그쵸. 얘 미분하면 1, 가만히 할 때는 x.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실제 그래프의 기형이 어떻게 될 거냐? 0에서 무슨 값? 극값. 근데 원래라면 뭐야? 극대 극소 따져야 되는데 대충 이런 그래프상 극 뭐겠니? 소겠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프의 기형 대충 알고 시작하자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 변곡점이지. 근데 처음에 어디로 볼록으로 왔다는 걸 대충 느껴졌어서 원래 위볼로 왔겠지. 아까 점근선 때문에 그걸 미리 관찰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아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구나. 여기 위볼에서 아볼로 바뀌는 요 정도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인 거고 0일 때가 극소값인데 그게 0, 마이너스 1인 거구나. 1,0이 절편이고 쭉 올라가겠구나. 이런 그래프임을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오케이? 이건 아주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연습을 조금 해봐야 되는 거야. 자, fx 조금 더 가볼게. xx-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정도 해봅시다. 자, 예측을 먼저 할게요. 자, 예원아, x축하고 어디서 만나겠냐? 0하고 1에서 만날 거야. 그 다음 극한값을 생각해보자. 일단 부호부터 볼게. 0보다 왼쪽일 때는 무슨 수냐? 아닐걸. 왜? 얘는 항상 양수니까 2차 함수의 부호만 따라가면 된다고. 그럼 2차 함수가 양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양수일 거고요. 0하고 1 사이는 음수일 거고요. 다시 1부터 오른쪽은 양수로 이렇게 그려지겠지는 일단 판단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극한값. x가 무한대로 가면 민재 얼마 되겠니? 얘 어디로 가고 싶어 해? 얘는 다급해진 것 봐. 누구의 힘이 더 세다고? 지수함수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근데 봐봐. 양수인데 0으로 가려면 어디로 볼록으로 스르륵 가야 돼?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스르륵 가야 되겠지. 근데 여기를 일단 뚫을 때는 올라가야 뚫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충 요 사이가 뭐 이렇게 또또또또 이런 일 한번 일어나겠다 예상을 해두고 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싶어하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싶어해.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그럼 왼쪽으로 갈 땐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이렇게 지나겠네. 그러면 대충 또도도도도 여기쯤에서 한 극값, 여기쯤에서 극값이 한 번쯤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충 느껴진단 말이야. 그 상태로 이제 미분을 들어갑니다. 자, f의 프라임을 구해봅시다. 자, 2의 마이너스 x승은 반복될 거니까 해볼게. 얘 미분할 때 전개한 다음에 미분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미분했고 가만히 미분할 때 얘 때문에 속미분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xx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지. 정리를 좀 하자. 얘는 2의 마이너스 x승 괄호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랑 2x니까 더하기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뭐 이쁜 값은 아니지만 뭐 여기에 뭐 있나 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한 번 더 미분해 볼게. f의 더블 프라임 x
자, 2의 마이너스 x는 똑같이 있고요. 미분할 때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미분할 때 속미분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나오면 x의 제곱 마이너스의 3x에다가 플러스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정리해볼게. 2의 마이너스 x 승훈이 정리. 얘는 좀 보이니까 하자. 어디일 때 0이구나. 그게 바로 무슨 점일 거야? 더블 프라임이니까. 변곡점이겠구나.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 아까 아볼로 왔었죠? 그러다가 이 아까 절편이었거든? 여기까지는 절묘하게 아볼로 이렇게 딱 와요. 근데 이 순간부터 위볼로 이렇게 바꿔. 그럼 한동안 계속 위볼로 이렇게 오겠지. 근데 그러다가 아까 점근해야 되니까 어느 순간 아볼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 지점, 여기랑 여기가 변곡점이고 여기는 4, 여기는 1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물론 극값이 필요하다면 얘를 풀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냅둘게. 맞냐?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3차 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정도까지만 해봅시다. 자, x의 세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보자. 자, 얘도 일단 예측을 해볼게요. 얘는 부호가 언제만 바뀌게? 0에서만 바뀔 거야. 0보다 클 때는 양수겠지. 0보다 작을 때는 음수일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0으로 가고 싶어? 무한대로 가고 싶어? 힘이 세. 0으로 가자. 이렇게 가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봐. 마이너스 무한대랑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가겠지. 맞냐? 그 다음에 수2에서 했었던 이거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얘들아, x라는 인수가 지금 몇 개 있는 거니? 3개 있지? 그러면 이거 질문해볼까? f'의 0 얼마야? 고배 미분 머릿속으로 한 사람 바보야. x 인수 하나 가리고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0일 겁니다. 아, 그러면 다항함수 여기 봐봐. x 빼기 1이 하나 있었지. 그러니까 그냥 실제로 슉 하고 1차 함수 틱하게 가로질러만 갔죠. x 빼기 1 각자 인수 하나씩밖에 없지. 그러니까 마치 1차 함수처럼 쓱쓱 지나만 가지. 교점만 가졌지. x 세제곱이 있어. 그러면 0에서 어떻게 되겠냐? x 세제곱 같은 느낌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걸 미리 좀 느끼면 좋아요. 이거는 수2랑 결합되어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미분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자, 의정아 f의 프라임은 2의 마이너스 x 승한 다음에 뭡니까? 자,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봐봐. 2의 마이너스 x 생겨놓고 x의 제곱으로 묶으면 3 빼기 x거든. 예원아, 극값은 언제 생겨요? 여기 말고 정의. 극값은 언제 생겨? 말로 할 때. 보시면 0에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지. 그러면 계속 증가할 거고 언제만 바뀌어? 3일 때만 바뀌겠지. 그러니까 3일 때만 이렇게 바뀔 거예요. 0일 때는 안 바뀌었겠지. 맞냐? 3차 함수 때부터 했었던 거 y는 x 세제곱 같은 거 기울기가 0인데 극값이 아니었으면 무슨 점 되게?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 확인해 볼 겁니다. f의 더블 프라임 갑니다. 자, 2의 마이너스 x 승 해놓고 이거대로 미분하는 게 편할 듯. 지후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 더하기 x세제곱 마이너스의 3x의 제곱 이렇게 나온대. 자,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승 괄호 x의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6x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얘는 x 괄호 x제곱 마이너스의 6x 플러스의 6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이쪽에 실근이 있어 없어? 판별식 해봐. 있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구하진 않을 건데 뭐 3풀마 루트 3이라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변곡점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겠지. 맞냐? 확인해 볼게.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오다가 0에서 아볼로 바뀌었지. 근데 아볼로 가다가 이렇게 가려면 분명
바뀐 점이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위볼로 가다가 점근하려면 이 정도 타이밍에 위볼에서 아볼로 바뀐 점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변곡점은 현재 이렇게 0과 3 마이너스 루트 3,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있는 거고 극값은 3에서만 있는 거겠지. 이해되냐? 자,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 곱하기 다항함수는 연습을 하다 보면 꽤 예상을 한 다음에 미분을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문제를 시간 안에 5분, 6분도 길어 5분 안에 풀지요. 이런 걸 모르고 일일이 증감표 그리고 있으면 한 문제, 기본 문제 푸는데 한 10분 걸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겨울방학 처음 공부할 때 연습을 부지런히 해놔야 돼. 그러니까 항상 무지성 미분하기 전에 잠깐 고민하라고. 이거 정의역은 뭘까? 절편은 뭘까? 점근선 있나? 대충 그래프경이 어떨까? 까지가 파악되면 이제 미분해보자로 가야 된다고.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 삼각함수 곱하기 지수함수도 한번 볼게요. 다항함수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다 연습이야, 연습.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주로 나오니까 좀 받으면 좋다 정도야. 자, 다항함수랑 삼각함수를 곱해볼게요. 자, 예시로 한번 바로 가볼게. 어떤 걸 느낄 수 있는지 보자. fx가 x 곱하기 sin x라고 생각해 봅시다. sin x는 무슨 함수? 기함수란 성질 갖고 있겠지. 근데 x도 어때? 기함수지. 그럼 기랑 기를 곱했으니 얘는 무슨 함수일 거야? 일단 우함수겠지. 맞냐? 자, 그 다음 또 대충 그래프를 예상해 보는 거야. 절편 생각해 보자. x 덕분에 당연히 0은 지나야 되겠지. 근데 사인이 언제? 파이일 때도, 2파이일 때도, 3파이, 4파이, 5파이, 마파이, 마이파이, 마삼파이 다 0이지. 아, 그러면 대충 뭐 갔다가도 뭐 올라갔다고 일단 파이 때 내려와야 돼. 내려왔다가도 올라가야 돼. 뭔가 이런 진동의 느낌이 있겠다는 느껴지죠? 맞냐? 자, 그러면 게다가 이것까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sin x는 계속 풀마일에서 진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앞에 곱해질 x가 갈수록 뭐해져? 커지지. 그러니까 일정한 진폭으로 진동할까? 아니죠. 여기서는 x가 1, 2, 3, 4인데 100, 2000, 3억, 5억 이렇게 하면 너무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란 거 예상을 좀 해보자고. 0에서부터 파이까지 보세요. 오른쪽은 x 다 양수지. 그럼 사인의 부호만 따라가면 되지. 근데 사인의 부호가 0부터 파이는 양수고 파이부터 2파이 음수, 위, 아래, 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진폭은 점점 커지겠다. 실제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우함수니까 이걸 좌우 반전시키면 되지. 근데 일단 이거 생각해봐. x 미분 가능한 함수, sin x도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가 우함수면 0에서의 미분계수 얼마여야 돼? 매끄럽게 그릴 건데 거울에 비춰도 매끄러울 건데 기울기 0이지. 실제로 얘 0에서의 미분계수 가리고 대입하면 0 맞죠?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간다. 그리고 점점 진폭은 이렇게 커져갈 거예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변곡점이 어디니, 뭐 기울기가 뭐니, 극값이 어디니 등등은 문제에서 필요하면 실제로 미분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뭐 이런 것도 한번 연습 삼아 해보는 거야. x 곱하기 코사인 x도 한번 예상해보자. 이건 너무 복잡한 건 안 할게. x 무슨 함수? 우기 중에 기, 코사인은 우. 그럼 기우 곱해지면 기함수겠지. 자, 그래서 얘도 대충 그래프를 한번 예상해 보자. 자, 일단 x가 0보다 클 때는 얘는 양수니까 코사인의 그래프의 부호를 따를 거야. 코사인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양수,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음수, 다시 2분의 5파이까지 양수,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할 건데 똑같은 논리로 가면 갈수록 진폭이 어떻게 되겠냐? 커지겠지.
그래서 대충 그래프가 근데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0,0 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다가 내려가고 가다가 내려가고 좀 더 높이, 좀 더 깊이, 좀 더 높이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이것이 기함순위가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이렇게 뻗어나가겠지. 실제로 그 값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실제로 미분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대충 그래프의 개형을 예상하는 연습만 해보자 이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대충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 라는 걸 예상하자.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많이 해두고 그 다음에 실제로 미분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접선의 개수라는 주제까지만 하고 이제 문제로 갈 겁니다. 이것도 결국 그래프의 개형을 실제 미분 말고 식 말고 추론하는 연습을 좀 해보자라는 건데요. 일단 리마인드 수투. 자, 곡선 밖의 A, B에서 접선을 긋는다 라는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었어야 되냐. 그래프로 그래 뭐 이런 느낌이야. fx가 뭐 이렇게 있어. 곡선 밖에 있는 A, B에서 fx를 향해 접선을 그었습니다. 이 시츄에이션 어떻게 풀었어야 되지, 도현아? t라고 주자. t, ft라고 더 볼게. 그 다음 t랑 t점이랑 a, b점이랑 평변 f 프라임 t가 그치. 교과서에서 서술하는 방법은 여기서의 접선을 그었더니 a, b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a, b를 대입하세요. 이렇게 서술돼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풀지 않죠. 자, 이 상황 미적분, 수투 계속 접선 상황에서 되게 중요하지. 뭐랑 뭐가 같은 상황, 정아? 평균 변열과 미분 계수가 같은 상황. 바로 도현이가 말한 것처럼 a, b와 t, ft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이 지점에서의 미분 계수랑 동일하다 라고 식 세워주면 됐던 거지. 식 직접 세워보면 t-a 분의 ft-b가 f'의 t다. 이거를 풀면 블랄라 하면 t가 뭐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접점이 2개 나오면 접선도 몇 개 그을 수 있을 거다. 2개 그을 수 있을 거다. 뭐 접점 t가 3개 나오면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각각 t에 대해서 접선 구하면 접선이 다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갔었지. 맞냐? 그래서 당연히 미적분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미리 관찰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달라지는 2가지 경계선을 알려드릴게요. 점근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생각해봅시다. 일단 기본. 2차 함수가 있다고 쳐. 아래로 볼록인 함수겠지. 아래로 볼록에 요 안쪽에서 접선 그을 수 있었습니까? 못 그어요. 반면 볼록성의 바깥에서 몇 개 그을 수 있니? 2개 정도 그을 수 있다. 이제 여기 상식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만날 함수들은 점근선이 존재할 수 있었잖아. 그러면 그 점근선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다야. 자, 이렇게 점근선이 이와 같은 그래프라고 쳐봅시다. 예원아, 여기서 접선 몇 개 긋게? 일단 이거 하나 보인 것 같아. 또 어떤 걸 보인 거야? 왼쪽으로 이런 거. 아쉬워. 잘 생각해봐. 민재 하나 더 보여. 어떻게?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한번 그어볼게. 여기서. 승훈아 몇 개 그을게? 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요렇게 접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이게 점근선이었거든. 점근선 위에서는 접선 그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그어. 왜? 일로 가면 그래프가 안 와요. 못 만나겠지. 접선이 안 됩니다. 당연히 밑으로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여기서 접선 그을 수 있을까?
여기서도 그을 수가 없지. 왜? 얘는 나중에 이렇게 평평하거든? 근데 얘가 직선의 기울기가 좀 존재하면 뚫고 가버리겠지. 접할 수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점근선 기준으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 오케이? 또 다음 페이지. 방금 기본적으로 복습했던 것처럼 볼록성의 안쪽에서는 못 긋고 볼록성의 바깥쪽에서는 두 개 그을 수 있다 했었지. 그러면 볼록하다를 나누어주는 그 경계가 뭐냐면 변곡점이었잖니. 그러니까 변곡접선 따라서도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달라질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있다고 치자. 변곡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변곡접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봐봐. 나누어서 봐봐. 이 부분은 핑크 입장에선 볼록성의 안쪽이지. 그러면 이 핑크 쪽으로 접선 그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위로 볼록이니까 초록색 얘 입장에선 내 볼록의 바깥에 핑크가 있는 거지. 그럼 몇 개 그을 수 있어? 원래 이론상은 두 개지만 당연히 이쪽에 없으니까 못 긋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그을 수가 있겠지. 맞냐? 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이런 점에서 보자. 이런 점에선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냐면 핑크 입장에선 볼록성의 바깥이지. 그러니까 두 개 이론대로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초록색은 위로 볼록이거든. 그 위로 볼록의 입장에선 바깥에 있는 거야. 볼록성의 바깥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개 그을 수 있겠지만 이쪽으로는 못 그으니까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겠지. 그렇다면 변곡점 위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 인데 당연히 이쪽을 그을 수 있는 거 다 보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긋고 싶은데 핑크랑 초록이랑 동시에 여기를 지나게끔 그어지는 변곡접선이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변곡접선 옆이냐 오른쪽이냐 등에 따라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알고 나서 실제로 이 식을 풀어야 확신이 더 빨리 설 거 아니냐. 오케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게 실제로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걸 미리 좀 해놓자라 했던 거야. 당연히 미분은 다 하셔야지 이걸로만 문제 풀 수 없어요. 근데 미리 그래프의 개형 등을 알려주고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너네 수투 때도 당연히 가끔 써먹잖아. 3참수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 변곡접선 기준. 여기서 접선 몇 개 그었더라? 하나, 둘, 여기 3개 그었지. 대칭성 때문에 3개 그었을 거고, 여기서는 하나밖에 못 그었을 거고, 점대칭선 때문에 여기도 하나겠지. 곡선 위에 있는 이 점에선 접선 몇 개 그었더라? 자기 자신이 접점되는 것과 반대편 볼록으로 가는 거 2개 있었고, 대칭선 때문에 여기도 2개였죠. 자, 변곡접선 위에 여기서는 몇 개 그을까? 변곡접선 자체도 하나의 접선이고 이쪽으로도 뻗을 수 있으니까 2개. 대칭성 때문에 여기도 2개 그을 수 있었지. 마지막으로 변곡점 위에서는 내가 접점인 변곡접선밖에 못 그으니까 하나다 이렇게 했었죠. 이런 식으로 3참수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 영역별 개수는 수투 때부터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책에 한번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 정도가 그래프를 관찰하는 기본 태도고 이제 무수히 많은 함수에 대해서 다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쉬는 시간 후에 한번 32번까지 가봅시다.